전한결 학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발표 시간은 10분, 공개한 데는 10분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한 2분 정도 남았다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그때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 한의엠학술대회에서 GPS를 이용한 차량 자율주행 보조 및 제어 프로젝트를 발표를 맡게 된 전한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명은 하이퍼 커넥션 드라이빙 디스크립션으로 줄여서 HDD라고 명명합니다. 네,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스탠드얼론으로 차량 자체적인 센서만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모델과 업체마다 다르지만 크게 센서 종류로는 옵티컬 카메라, 초음파 센서, 레이더,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 만큼 탑재되어 있는 만큼 센서 퓨전과 AI 연산 능력을 위한 기업들에게 자율주행 레벨 5를 도달하기 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율주행 차량들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합니다. 만약 자율주행 차량이 주위의 다른 자율주행 차량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셀프 드라이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자율주행 차량의 독립화를 차량에 장착된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로 판단되는 것은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연결성과 자율주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차량에 장착된 센서의 수와 연산 장치를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감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개가 넘어가지. 현재 자율주행은 스탠드얼론으로 차량의 자체적인 센서만을 이용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들 사이에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저희는 한의음 프로젝트를 통해 차량과 차량 사이에 GPS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커넥티드 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커넥티드 카의 기술이 실현된다면 기업들은 차량의 센서 값들에 대한 연산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레벨 5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과 보안 면에서 몇 가지 장애에서 챌린지가 있지만 저희는 GPS를 이용한 커넥티드 카의 구현 및 실증을 통해 인터모바일의 잠재성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할 장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사용할 장비들은 LTE 캣 M1 모듈, 라즈베리 파이 기반의 RC카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통신 부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GPS 정보 수신과 LTE 캣 M1을 위한 서버 송수신입니다. 먼저 뒤에 슬라이드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간결하게 설명드리자면 차량들의 위치를 이용해 차를 제어 및 보조하기 위해서 차량의 GPS 데이터가 필요하며 위치 정보를 크루드하고 차량에게 명령을 보내기 위한 서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GPS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은 LTE 캣 M1 모듈에서 수행됩니다. LTE 캣 M1을 이용한 서버 송수신은 하드웨어적으로 LTE와 GPS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LTE 캣 M1을 규격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에게 필요한 스펙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LTE 캣 M1의 스펙은 업로드 및 다운로드 비트레이트가 375kb이며 이는 위치 및 제어 신호를 담기에 문제없는 스루풋을 지닙니다. 풀 듀플렉스 통신이 가능하며 LTE보다 수신 감도가 10dB이나 높습니다. 또한 레이턴시가 10에서 15ms 정도로 다소 낮습니다. 상용화된 인베디드 통신망 중에서 제일 스펙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LTE 캣 M1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치 데이터 통신 과정은 다음과 같이 1년의 과정으로 동작됩니다. 첫 번째, 파이썬을 이용한 AT 커맨드 명령으로 LTE 및 GPS 모듈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로 GPS 정보를 모듈의 스펙에 따라 갱신합니다. 저희 모듈은 100ms마다 갱신합니다. 수신받은 위치 정보를 LTE 캣 M1 망을 이용해 GPS 트래킹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데이터 송수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인 라즈베리 파이 기반의 RC카입니다. 백엔드는 파이썬의 SM 버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모터 드라이브 제어를 하며 JS 쿼리 및 HTML을 프론트엔드로 명령을 수신받습니다. 서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이를 차량의 모터 드라이브의 명령에 차를 멈추거나 LED, 스피커, 센서 등으로 주변 차량의 위급함을 알리게 됩니다. 서버는 AWS GPS 트래킹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사용하며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내는 위치 정보를 수신 후 각 차량의 위치를 식별하고 GPS 위치가 위험 수위일 경우 각 차량의 경고 및 스탑 제어 신호를 송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각 차량 간의 위치를 등록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는 5분간만 저장이 됩니다. 그 뒤에는 위치 정보가 삭제되게 됩니다. GPS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잠깐 도로 이외의 정보가 나오면 이를 무시하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시스템 구조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차량에서 GPS 정보를 수신받아 LTE cat M1 망을 이용하여 서버로 GPS 정보를 송신합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각 클라이언트 차량의 위치를 수신합니다. 각 차량 간의 위치가 근접할 경우 AWS GPS 서버는 클라이언트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클라이언트 차량에 제어 명령을 할 준비를 합니다. 두 차량 간의 위치가 충돌 범위에 근접할 때 차량을 SM버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모터 드라이브를 작동시켜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플로우 차트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 알고리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간의 GPS로 측정된 거리를 계산하여 적절한 차량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차량의 거리 계산은 AWS GPS 트래킹 서비스가 수행합니다. 차와의 간격이 5m 이내로 줄어들면 후방에 있는 차를 운전자에게 경고 및 알림을 줍니다. 운전자가 경고 알림을 받았음에도 안전거리 유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 시스템이 위급한 경우라고 간주하고 차량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고 주변에 알람을 크게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버 설계도를 보여드리면서 서버의 데이터 통신 및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버의 AWS 트래킹 서비스는 거리 계산 및 위치 확인에만 쓰입니다. 서버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송수신 클라이언트를 가지며 서버 클라이언트의 통신 규격은 HTTP와 웹소켓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관제 및 연산은 아마존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와 AWS 람다를 사용하며 AWS 람다는 서버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통해 AWS GPS 트래킹 서비스에게 넘겨 차량 간의 거리 연산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차량 간의 거리 판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존 S3를 이용해 서버의 상황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넥티드 카는 파이썬의 SM버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제어되며 JS 쿼리, HTML을 프론트엔드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클라이언트 카는 이를 이용해 서버의 GPS 데이터를 송신하고 서버는 아마존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수신받아 람다를 거쳐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의 각 차량을 태깅합니다. 태깅이 완료된 후 AWS 람다는 클라이언트의 위치 정보로 차량의 근접 및 충돌 유무를 파악합니다. 위기 상황 시 경고 및 강제 제어 코드를 아마존 컨티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커넥티드 카의 웹소켓으로 제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GPS를 이용한 차량 제어 및 보조의 결론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의 완벽한 실용화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3가지 한계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 탐색 기술을 빠르게 할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LTE 캐머 모듈의 스펙 미달로 인한 AT 커맨드가 아닌 직접적인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GPS 모듈이 어시스턴트 GPS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입니다. 언급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빠른 서버의 위치 정보 취합 및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저희 통신 부분에서는 5G mmWave를 이용한 나노세크 단위의 저지연성 네트워크 사용을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HDD는 스마트 도로에서의 셀프 드라이빙 카 어시스턴트와 연동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를 하시고
보시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시고 개발하실 때 많이들 보셨겠지만 유사 서비스, 유사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유사 연구들은 아까 이것처럼 이노드비를 통해서 한 서버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서 네, 도구의 서버를 깐다거나 네,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통해서 이제 차량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정지를 시킨다거나 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보조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노드비를 통해서 모든 차량이 하나의 이노드비에 하나의 서버에 붙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많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하고자 하는지. 저희는 사실 이거를 이제 국가적인 이런 그런 국가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좀 노드 처리를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차량에 장착을 하게 하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이제 국가에서 맡음으로써 이렇게 좀 국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기 커넥티드 카와 이제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 같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만 이렇게 국한을 시켰는데 이제 이 서비스는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기존 레거시 차량에도 저희의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네, 그 레거시 차량에서도 이제 커넥티드 카와 이렇게 통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좀 서버를 이용한 간접적인 통신 방식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레거시 차량, 네, 이 차량이 되었는데 네. 레거시 차량은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중점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한다라는 게 논문의 중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용인선 상의는 없는 거예요, 레거시 차량이. 네. 여기는 근데 이제 네.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은 그래서 알람까지는 레거시 차량에도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알람만으로 한정을 한다면 레거시 차량에도 저희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네, 뭐 주변 자율주행 차량과 원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설정을 하는 것 자체에서 지금 LTE 지금 M1을 쓰는데 네,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다른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네. 다른 센서 통신들을 쓰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요즘 뭐 이제 제가 어디지? 테슬라나 아니면 현대 이제 자율주행 차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LTE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 꼭 무료 제공을 하더라고요. 몇 메가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에 업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기존 레거시 차량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해주지 못하는 쌍용 같은 이런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제대로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점 부탁합니다. 없어요. 가장 심플한 건데 여기 네. 또 차트 보니까 네. 두 차 간의 거리가 5m보다 가까우면은 여기 보면 이제 샌드 워닝 시그널 앤드 스탑카 A라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5m 가까우면 차를 스탑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5m 가까우면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굳이 만들지 못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5m 이내로 가까우면 이제 5m 이내로 가까울 시에 경고 시그널만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 몇 초 이상 이렇게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보통 그 안에 이제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지금 운전을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차량은 완전히 그 운전자가 운전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들에 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핸들에 손을 잡고 있는 거를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한 10초 정도, 5초 정도 차에 아무런 그 신호가 없을 시에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강제 스탑 신호를 멈추게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저희는 이제 차가 없어서 그걸 못 해갖고 RC카로 해봤습니다. RC카로 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된 그런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를 이렇게 빌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RC카로 지금 여기 있는데도 GPS를 받아가지고 해봤냐 이거예요? 네, RC카로까지는 해봤습니다. GPS를 받아 몇 대를 해봤습니까? 2대요.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게 2대라서 산이음에서 그래서 학교에 원래 있던 1대까지 해서 3대로 해봤는데 이제 차가 이제 좀 그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좀 호환성이 있어서 일단 2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어디 있죠? 그 시뮬한 결과는 저희가 아직 이 논문 작성 당시에는 완성을 하지 못해서 없었고 지금 몇 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11월 초까지 한 5번 정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한 30초 정도 네.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포스터 발표는 사실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몰랐고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사실은 좀 LTE 캣 M1의 그 밀리세컨드 단위의 이런 통신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이게 하면서 일단은 이제 RC카로 테스트하기 전에 사실 사람한테 이제 부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GPS를 이용해 통신을 해봤는데 좀 부정확성이 높고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TE 캣 M1이 이제 일반 LTE보다 그 수신 감도가 10dB 높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 LTE보다도 좀 안 잡히는 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실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